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기출해설 강의입니다. 19회 33번입니다. 주택임대차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잘 봐야 되겠죠. 차임 등의 정액 청구에 대한 제한 규정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했는데 틀렸죠.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끝나고 새로 계약하면 시세만큼 금액을 올릴 수 있죠. 보증금을.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자연인인 임차인의 한하여 LH, SH,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 적용됩니다. 법인도. 대기업은 물론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하여 임차권 등기가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별도의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년 배당 채권자에 해당됩니다. 맞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서 채권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배당 요구 안 해도 됩니다. 저당권, 근저당권자, 전세권자, 등기된 임차권은 배당 요구 안 해도 됩니다. 등기 안 된 임차권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판결문 가지고 있으면 배당 요구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임대인이 계약 해제로 인하여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임차인이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했는데 대항력을 갖췄으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대항할 수 없다 했기 때문에.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적용 안됩니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자, 다음은 매수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틀린 것인데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위 규칙에 의한 대리행위를 할 경우에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출석을 해야 됩니다. 소속공인중개사나 임원은 출석할 수 없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출석을 해야 되니까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개업공인중개사만 받고요.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자만 받을 뿐이고 나머지 임원은 받지 않습니다. 중개실무교육은 모든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도 받아야 되죠. 매수신청대리는 오직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 개업공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데에는 사무실 내 외부에 매수신청대리 업무에 관한 표시 등을 제거해야 되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는 업무정지 사실을 출입문에 표시해야 됩니다. 우리 중개사무소가 업무정지됐을 중개 업무를 하다가 업무정지되면 출입문에 표시하라는 말 없죠? 근데 매수신청 대리의 경우에는 출입문에 그 사실을 표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이 면제된다 했는데 X죠.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하고 중개 실무교육은 별도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중개 실무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매수신청 대리 하려면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을 따로 받아야 됩니다. 4번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른 차순위 매수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대리할 수 없는 게 뭐 없다고 했어요. 소송대리, 명도소송, 배당이 소송, 항고소송, 기일변경 신청은 대리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서류 써내는 것, 보증금 대신 내는 것, 보증금 대신 돌려받는 것, 차순위 매수 신고하는 것,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34번에 있고요. 암기 프린터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매수신청대리 업무정지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1월 이상 2년 이하.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정지는 6월 이하죠. 그런데 매수신청대리는 1월 이상 2년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5번 보겠습니다.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30만원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의뢰인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총액, 의뢰인들이면 곱하기 1을 해야 되겠죠. 중개보수 5천만원 미만이면 0.5%, 20만원이 한도액이고 5천만원 이상 1억 미만인 경우는 0.4%, 한도액이 30만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계산 어떻게 합니까? 1000만원 더하기 30만원 곱하기 100을 하면은 4천만원 밖에 안 되니까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30을 하죠. 70을 하죠. 그래서 1000만원 더하기 30만원 곱하기 70 하면 37은 21, 2100만원 하고 보증금 1000만원 합하면 3100만원입니다. 3100만원의 요율이 0.5%라고 해서 0.5%를 곱하면 15만 5천원입니다.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으니까 31만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쌍방 각각 의뢰인들로부터니까요. 의뢰인들, 임대인, 임차인 합계 금액이니까요. 그래서 31만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6번 보겠습니다. 확인 설명서 작성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주거용 건축물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요. 토지의 경우에는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관한 사항에서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요구한 사항 및 그 관련 자료의 제출 여부를 기재하고요. 그 다음에 주거용 건축물의 용도, 지역, 지구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파악하고 건폐율, 용적률은 시군조례입니다. 시군구조례가 아니라 시군조례죠. 그래서 군수가 구청장보다는 파워가 있죠. 시골에 있는 함양군수가 강남구청장보다 파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 위반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4번 중개사물에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실제 비담보 채무액까지 조사 확인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이게 틀렸네요. 채권 최고 금액만 설명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은행에서 1억 융자를 받으면 연체이자 1년까지 계산해 가지고 뭐 한 1억 3천 또는 1억 2,500 이 정도 채권 최고 금액을 해서 건저당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건저당의 경우에는 채권 최고 금액만 설명하면 되고 현재 피담보 채무액을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피담보 채무액을 잘못 설명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는 배상해야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잘못 설명을 했다면 책임은 져야 된다. 자, 그 다음에 5번 주거용 건축물에는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등의 입지 조건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업공개사가 조사하여 기재한다. 즉 세부 확인 사항이 아니라 기본 확인 사항이라는 뜻입니다. 기본 확인 사항은 개업공개사가 직접 조사하여 기재를 하고요. 세부 확인 사항은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되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안녕.